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감독 대행을 맡은 구나당 감독입니다. 한국에서는 엘리트 농구라고 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엘리트 농구 시스템이 있잖아요. 저는 캐나다에서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중학교가 딱 끝나면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엘리트, 그러니까 거기 디비전이 있는데 제일 높은 디비전 올라가면서부터 좀 더 진지하게 농구를 했던 것 같아요. 혼자 동양 선수였어요. 주니어 때는 그래도 아시아권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니어 올라가서는 저 혼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이 있다 보니까 화가 많았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워낙에 흑인 친구들이랑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어웨이 게임을 가면 얼굴에 게임하다가 침도 뱉고, 뭐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죠. 어렸을 때는 막 치고받고 싸움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렸을 때 그 화가 좀 더 노력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실력으로 어느 정도 받쳐주면 선수들이 좀 더 리스펙하는 게 있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까지 했어요. 1년 차 딱 들어가서 겨울리그 하면서 부상이 좀 심하게 와서 그 이후부터는 참 쉽지 않은, 컴백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마치고 또 2학년까지 들어갔는데 너무 기량들이 너무 좋아지니 저는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외국에 있으면 NBA라는 걸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캠프들 가서 같이 이제 뛰어보고 해보면요, 진짜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선수로 진짜 벽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수 생활 되게 짧게 하고 지도자를 좀 더 빨리 시작했죠.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고등학교 선생님 하면서 감독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인 그런 모임에서 한국에 가서 지도자 해보는 게 어떠냐, 거기는 용병도 있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뭐 갑자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한인 신문에 농구인 지도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뭐 명지대에서 한다고 뭐가 떴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캐나다에서 명지대로 연락해서 레지스터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죠. 그때 처음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그때 처음 한국 와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한국말이.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는 너무 외국적인 마인드고 한국을 잘 몰라서 수업을 원래 다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듣고 뭐 그냥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질문하고 막 이랬어요. 굉장히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외국에서 온 거 아시니까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그때 와서는 좀 지도자들 한국 스타일을 좀 배워가는 뭐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대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서티피켓을 따야 되죠. 그런 걸 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교육을 듣는데 그 교육이 주말만에 듣는 교육이었어요. 주중에는 뭐 없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선배들이 선생님을 해라, 영어 선생님. 이래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는 개성초등학교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영어 선생님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워낙에 교육 쪽에 있는 선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좋은 자리가 있다 해서 종로 파고다학원까지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학 리그를 보러 가야 된다 그래서 보러 갔어요. 그때 있었던 선수들이 KCCN의 이정현 선수, 연세대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중대에 오세훈 선수 있었고, 김시래 선수 명지대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가리키다 왔잖아요. 너무 이제 스킬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이제 그런 게 좀 안 돼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이거 외국에서는 이런 선수 다 지금 말하는 스킬 트레이닝을 한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한국에 안 맞는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워왔던 농구와 그 선수들이 배우는 농구가 너무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진짜 한국에서는 이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쉽게 이렇게 확 퍼질 수가 없구나. 왜냐면 보지 않고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좀 실망보다는 좀 안타까운 마음. 아무리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한들 쉽지 않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여자팀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좀 가능할까? 여자팀도 잘 모르는데 또 중국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이문규 감독 입장에서도 해외 나가 계신 거잖아요. 절 믿고 연락해 주신 거니까 좋은 기회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가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제 입장에서 여자 농구 배우기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일단 비시즌을 준비하면서 시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감독 대행이고 저한테는 지금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준비해야죠. 모든 걸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죠.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팀을 위해서죠. 그래서 팀의 성적이 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하나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모든 것은 다, 수비, 공격 모든 거 다요. 뭐 이게 만약에 NBA라고 친다면 선수가 르브론 제임스가 있어요. 르브론 제임스랑 감독이랑 얘기를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너가 코트에서 느끼는 걸 나한테 얘기해줘야 내가 또 어떤 부분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건 코트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저희는 미팅을 참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럼 서로가 서로에 대한 걸 알고 또 내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팀을 이끌어 가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코트에서 같이 운동할 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참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훈련은요 더 완벽해야 돼요. 연습 경기는요 더 완벽해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 훈련이 200% 돼야 게임 때 조금 나와요. 그런데 선수들이 안일하게 생각해요. 외국에서는 훈련 때요 진짜 죽기 살기 돼요. 진짜 내가 이 자리를 꿰차려고 그런 부분들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대신 시합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틀려도 돼요. 시합이잖아요. 그리고 상대팀의 수비에 따라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합과 연습은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벤치 보는데 막 스윗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저도 화날 때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제가 좀 더 정리정돈된 이야기를 해줘야 선수들이 코트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뿐이지, 제가 뭐 화를 안 낸다거나 너무 스윗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늘 하나하나 한 경기 한 경기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선수들도 준비해야 되고 저도 준비해야 그나마 좋은 경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 감독님들보다 지도자 생활이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독 대행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3-4배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감독님보다 저 많이 노력해서 저희 선수들과 좋은 경기 보여드리려고 늘 노력할 겁니다. 농구 인생을요? 네. 뭐라고 해야 돼요? 구나단의 농구 인생은 간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간절하게 농구했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 속에서도 이겨내려고 간절하게 했었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농구 지도자 길을 걸어보려고 했고, 중국에 처음 가서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여자 농구를 배워서 팀을 이끌려고 했고, 또 한국에 와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고,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큰 꿈을 이룬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올 시즌 준비 잘해서 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공식 감독이 된다면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